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뭐 이렇게 뭐 대략적인 원리 같은 것들은 좀 설명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걸 잘하고 있고 혹은 어떤 걸 잘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걱정하는 바로는 아마 실수가 많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수를 많이 해봤고, 뭐, 제 주변에 이제 아내나 딸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실수가 참 많다. 근데 우리가 몸이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비염이 걸렸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비염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 목소리에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농증을 안고 살았어요. 코가 좀 변형이 된 것 같아요. 비염이요, 그냥 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스의 흐름, 그러니까 창자가 움직이면서 창자에 있던 피와 가스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피는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가스는 코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이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게 비염인데, 이걸 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 사실은 비염 치료제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비염 치료제는 없는 거예요. 원래 비염이 나았다 이런 사람은 그냥 비염이 숨었다 이건 말이 돼요. 비염이 다른 증상으로 넘어갔다 이건 말이 되는데, 비염이 치료가 됐다 이런 말은 조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비염이라는 거는 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총체적으로 망가졌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소화가 안 되면 위장의 문제일까요? 창자의 문제일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의 문제일까요? 허리가 아픈 거 디스크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절대 아니에요. 제가 기립근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죠? 기립근의 문제이고 또 창자의 문제이고 이러면서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들, 이 어떻게 보면 단지 그 부분만의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손가락이 뭐 문제가 있다. 손가락 문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손가락 문제 아니에요. 혈액순환 문제인데, 혈액순환 문제가 뭐 단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가락이 아플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혈액순환 문제가 창자로부터 기인되고,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기인이 되고, 온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손가락으로 피가 안 오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손가락 문제예요. 그러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손가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손가락이 좋아질까요?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어떤 뭐 초음파 치료나 뭐 스테로이드 투약이나 이런 게 하면 일시적으로 그쪽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혈액의 순환량이,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졌다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뭐 침을 맞으면 그때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침을 맞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는 침을 맞아 왔는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부위만 아플 때는 그게 진짜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부위의 어떤 혈액순환량을 도와준다든가, 염증을, 수치를 떨어뜨린다든가, 통증을 제어를 해준다든가 이러다면 몸이 이완되면서 풀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병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죠. 그죠? 병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병은 치료가 아니에요. 제가 뭐 좀 황당한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많을 거다란 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자, 대표적인 실수, 제가 어제 일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몇 번 저질렀고, 제가 주변에서 여러 번 봤어요. 이제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샤워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다른 거 다 찼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왼발에 안구도 없어요. 안 찬 거야. 그날 전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몸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막 꼬여 있고, 막. 또 옷을 갈아입었는데 웬걸 오른쪽 앞주머니나 왼쪽 앞주머니 호주머니에 있는 걸 훌라당 벗어버리고 그걸 새 옷을 입었는데 안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거 실수죠, 그죠? 이런 거 실수고. 저도 이 실수 여러 번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번 해봤고 되게 당황스러웠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뭐 운동에서 내가 뭐 1시간에 한 번이나 2시간에 한 번이나 세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오늘 뭐 누구 지인 결혼식이 있다든가 외출을 하고 뭐 회사에 나가서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이 스트레스도 일종의 실수예요. 스트레스 받아버리면요, 여러분들 운동이 안 먹혀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온몸에 그 13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모든 혈관들이 순간적으로 수축되기 시작해요. 찌그러들기 시작해요. 그 피가 안 돌아가요. 운동을 해도 혈관이 막 수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뭐가 안 통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저 어떻게 하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어지간히 기분 나빠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못 본 척 하고. 물론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친다 그러면 내가 방어는 하는데, 뭐 TV에서 누가 뭐라 한다 그러면 TV 틀어버리고. 근데 우리 막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뉴스 보면서 막 안 좋은 소리 하면서도 계속 뉴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 취향인데, 그게 만약에 스트레스라고 판단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받고 나면 심장이 부담을 느껴요. 혈액순환이 심하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심장마비 온 사람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실수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하여튼 욕심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운동에도 욕심내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요 정도 운동을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몸이 좋더라. 그러면 그 루틴을 그 생활에 내가 시간마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기만의 약속이에요. 그 루틴을 지켜가는 습관을 길러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막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저도 정상적인 생활은 예전에 포기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영어를 조금 가르치다가 뭐 또 요식업을 좀 하다가 식당 일을 좀 하다가 뭐 결국은 치킨 배달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식으로 제 사업을 하다가 그냥 사업을 접고 건강 때문에 치킨 배달 일을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돌봐야 되니까, 뭐 제 몸이 망가지니까 사업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몸이 쓰러져 가는데 다 접고 그냥 남 밑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3일 4일씩 이렇게 일하면서 생계는 꾸려나가면서 건강을 돌본다. 저는 그걸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좀 못 벌면 어때요? 밥만 먹으면 되죠. 잠자고 밥 먹고 내 건강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뭐 만약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걸 보면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한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언젠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필요에 의해 그 결단을 내렸는데 저는 결단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병을 다스리려면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또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왜? 뭐 이래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뭐 TV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또 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뭐 혈관이 일단 부담을 안 가지니까 좀 좋아지는 게 있을 수가 있다.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 운동법이 있고 또 나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잘 좋은 거 드시고 이렇게 하면, 과식 안 하시고, 과식하면 나빠요. 과식하면요 우리 몸 전체에 다 나빠요. TV에 막 먹방하고 이런 분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 언젠가는 다 망가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망가져요.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게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막 부럽죠, 그죠? 지금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먹으면요 이게 창자부터 벌써 부담을 갖기 시작해요. 모든 대사 기능이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뭐 체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몸에 쌓여가고 모든 것들이 불안정해져요. 소식하는 게 좋습니다. 소식하는 게 분명히 좋고, 운동도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도 나쁘고요. 모든 게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하여튼 실수를 좀 줄이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을 1번부터 뭐 회복 원리는 한 52번까지 진행이 돼 있을 거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식적으로 충분히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무장이 돼 있어서, 지금은 내가 다리 동작을 해야 되는데 좀 오른발 앞차기를 많이 조금씩 집중을 약간 해줘야 되겠다. 한번 왼발 옆차기를 좀 집중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오른발 옆차기를, 뭐 오른쪽 다리 접는 걸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왼쪽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뭐 중량을 올려줘야 되겠다. 아니면 무릎을 굽히면서 눌러야 되겠다. 지금 왼팔이 지금 운동이 부족하니까 왼손에 물병 잡고 한번 뛰어야 되겠다. 아니면 세트 운동, 팔 운동, 8세트 운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헤드뱅잉 아세요? 헤드뱅잉? 헤드뱅잉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헤드뱅잉도 한번, 저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뱅잉은 TV에 보면 이제 락 있죠. 락 음악 하는, 락 뮤직 하는 사람들, 뭐 김경호 씨 뭐 이런 분들 나와서 긴 머리 해갖고 막 머리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뭐 허리 숙여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헤드뱅잉은 이제 머리 쪽으로 피를 좀 올려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물구나무서기를 꼭 하고, 또 원산 폭격도 한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헤드뱅잉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 못하고 원상폭격은 할 수 있겠죠. 그 누워서 뒤통수 누르기, 이마 누르기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해요. 사실은 헤드뱅잉 할 수 있으면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요령은 자 보세요. 요령은 제가 머리가 좀 일단은 이 오른쪽 아비마를 한번 눌러야 돼요. 오른쪽 정면이 아니고 약간 오른쪽 아비마를 누르면서 바람을 한번 부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옆머리, 그러니까 아비마가 여기 뭐 옆머리인데 앞, 가운데, 뒤가 있어요. 그죠? 근데 뒤쪽은 우리가 누워서 하는 운동할 때 뒤쪽을 좀 세게 눌렀잖아요. 7번. 네. 그러니까 뒤쪽은 이제 조금 약간 내버려 두고 이 헤드뱅잉 할 때는 오른쪽 앞머리, 오른쪽 옆머리인데 앞쪽하고 가운데 쪽 한 세 군데 정도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오른쪽 앞머리, 오른쪽 앞인데 옆머리, 옆머리인데 앞, 오른쪽 옆머리 귀 위에 이걸 한 2번 정도 눌러주고 헤드뱅잉을 하는 건데, 헤드뱅잉 할 때는 이래 무릎에 손을 대고 해도 되는데 엉덩이를 바짝 드세요. 그러니까 다리만 펼 수 있으면 끝까지 펴세요. 근데 안 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끝까지 안 펴니다. 근데 펼 수 있으면 펴세요. 손을 여기 대고, 자, 무릎은 살짝 굽혀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릎을 너무 많이 굽혀버리면 이건 헤드뱅잉이 아니고 뒷목 운동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이렇게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뒷목에만 자꾸 힘이 가요. 잘못되는데 엉덩이를 바짝 들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왼손을 땅에 대봤습니다. 왼손을. 예? 왼손을 이렇게 이렇게 대도 되고 주먹을 쥐어도 되고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주는데 주로 오른쪽을 많이 보세요. 이렇게. 왜? 오른쪽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서 아까 오른쪽을 막 눌러줬잖아요. 네. 이렇게 엉덩이가 높이 올라가고 허리가 수그려져야 이게 헤드뱅잉이에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다시 엉덩이가 높이 올라가고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하는데 똑바로 해도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오른쪽을 자꾸 보세요. 바람 불어주면서 이거로 후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보통 20회에서 30회 정도를 하는데 자,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도 보고 골고루 하다가 오른쪽. 자, 엉덩이를 높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이래 오른쪽 머리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좋아요. 제가 오른쪽 머리 누르는 거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오른쪽 머리에 피가 안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헤드뱅잉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피가 이거 하고 나면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그게 있습니다. 얼굴 쪽으로 피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마를 왜 눌러주나 하면, 이 자세를 취하면 얼굴보다는 뒷목 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올라와요. 이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뒷목이 빳빳해져 있어요. 그러면 뒤통수로 피가 더 많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 앞목하고 뒷목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헤드뱅잉 하기 전에 이마와 옆머리를 한번 눌러주고 헤드뱅잉 하고 끝나고 나서도 한 번쯤은 한두 번 눌러주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헤드뱅잉 할 때는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내 머리가 좀 심하게 아프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이석증이 있다든가 메니에르 증상, 메니에르 증상 마찬가지로 이석증 비슷하게 어지러움 증인데,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당장은 지금 오늘 하면 안 돼요. 머리 상태가 좀 괜찮다 싶을 때 하세요. 머리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그거 주의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